여기에 이강인의 사과문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빼박인 것 같은데요. 이날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손흥민과 언쟁이 있던 점을 인정하며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공식 보도를 통해 일단 손흥민 선수에게 주먹질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축구 팬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적은 토트넘 선수들이 주장으로서 손흥민을 존중해 주고 따라주는 게 그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서일까? 탁구하면서 하우할 거면 지고도 웃는 클린스만이나 뭐가 다르냐는 댓글에 좋아요가 1만 6천 개 찍혔습니다. 반면 힘내라 계속 응원하겠다는 댓글에는 좋아요가 1000개 남짓이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이 적은 국가대표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닌 팀 화합을 위한 것이다. 오죽하면 손흥민이 그랬겠나. 경기장 안에서는 편하게 하는 게 맞지만 밖에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댓글도 좋아요 1만 6천 개 이상을 받았습니다. 연령별 대표팀 때에도 조영욱 선수 등이 이강인 선수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가끔 선을 넘기도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조영욱은 강인이는 착한 동생이지만 형들에게 까불 때가 많다. 가끔 선을 넘는다. 월드컵이 큰 대회이다 보니 예민할 때가 있다. 강인이는 좋다고 하지만 형들이 예민한 것도 모르고 장난을 걸 때가 있었다. 강인이는 그걸 모르니 화를 낼 수 없어 참고 또 참았다고 허웃었습니다. 오세훈도 강인이는 확실히 비정상적인 애라면서 축구 실력으로만 봐도 우리와 달리 뛰어나다. 또 장난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강인이를 침대로 던져 응징을 가했다. 한 번은 제가 울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옆에서 왜 우냐고 놀리더라. 정말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습니다. 대표팀 주장이었던 황태현은 이강인이 스페인에서 살았으니 문화가 달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저도 성격이 있으니 한 번씩 욱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따로 불러서 얘기했다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지난 싱가포르와의 A매치전에서도 1번 키커인 손흥민이 킥을 준비할 때 이강인이 나섭니다. 막내급 이강인은 손흥민 선수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황의조를 향해 형이 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의조는 자신이 얻어낸 것이 아니 때문에 거절하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황의조에게 양보해줬고 황의조는 손흥민을 향해 고맙다고 하며 이 사건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막내급이 주장이자 1번 키커에게 개입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아시안컵에서도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이 본인이 차고 싶다고 이야기한 사건의 영상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강심장 황희찬의 뚝심과 배짱에 포커싱이 맞춰줬었는데 다시금 보니 여기서도 이강인이 개입하여 본인이 차거나 1번인 손흥민 형이 차야 되지 않겠냐고 발언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에 집중해야 하는 황희찬은 매서운 눈빛으로 이강인을 쳐다봅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뉘앙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사과문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빼박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일부 누리꾼은 잘못을 인정하며 올린 이강인의 SNS 사과문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이강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의 경우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에 이강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누리꾼들은 과거 손흥민과 불화가 있었던 김민재도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스토리 기능은 이용하지 않았다며 이건 예의가 없는 사과라고 비난 중입니다. 일반 게시물로 올렸어야 했는데 굳이 스토리 기능을 통해 올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24시간 뒤면 사라지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진정성 없는 사과로 보여집니다. 준결승전 전날 4분까지 일어난 한국은 결국 요르단의 유효 슈팅 하나 없는 졸전을 거듭한 끝에 0대2로 완패,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사령탑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경기 운영은커녕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의 기록에 따르면 손흥민은 요르단전에서 대표팀 동료들을 향해 34차례 볼을 패스했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많이 패스한 팀 동료는 이강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10차례 볼을 내줬고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이강인은 황인범과 함께 손흥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패스를 받은 선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동안 이강인에게 한 차례 패스를 했지만 후반전에는 요르단 진영 곳곳에서 이강인에게 볼을 전달하며 공격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팀 동료들에게 전달한 패스가
7차례에 불과하며 요르단 수비진 사이에서 다소 고립된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은 후반전 동안 패스 횟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강인을 향한 패스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강인은 요르단전에서 55차례 대표팀 동료들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손흥민에게 한 차례도 패스하지 않았던 이강인은 후반전에는 손흥민에게 3차례 볼을 내줬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의 패스는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이강인에게 볼을 전달했던 손흥민과 달리 이강인은 손흥민을 향한 패스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에서 출전한 선수 중 이강인에게 가장 많이 볼을 전달했습니다. 골키퍼 조현우를 제외하면 요르단전에 선발 출전한 선수 중 이강인이 가장 적게 패스를 한 동료가 손흥민이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요르단과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이강인과 주먹 다짐을 펼쳤지만 경기 중에는 이강인과의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아시안컵 4강전을 치른 요르단은 한국을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정면 대결을 펼쳤고 최종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 부근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요르단 수비 뒷공간이 충분했던 경기에서 이강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침투가 효과를 발휘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지만 한국은 무기력한 경기 끝에 유효 슈팅도 없이 패배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의 앞선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지만 선수들의 포지션 이탈, 전설적인 선수 랜던 도노반의 2014년 월드컵 대표팀 제외 논란, 비난을 회피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적인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임되었고 동기부여, 강연과 요가 수업은 물론 다양한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지만 금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미국 MBC 스포츠 소속이었던 카일 마르티노는 선수들의 불만을 듣고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본 후 혹독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훈련 세션은 구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은 엉망진창이었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주말을 위한 팀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당일까지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맡아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엉망이었죠. 바이에르 뮌헨에 충실한 선수였던 필립 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짧은 재임 시절에 대해 쓴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체력 훈련만 했고 전술적인 부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에 모여서 어떻게 경기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체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시안컵 사전 캠프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매우 강도 높은 훈련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소식통은 관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하며 선수들이 거칠게 달렸다고 했고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을 다치게 했으며 선수들은 지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총 20분 이상의 추가 시간과 30분의 연장전을 치르며 지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대표팀의 체력은 화요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몸이 무거운 이유를 우승권 팀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이후로 몸이 올라오도록 맞췄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